김원중 선수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또 김원중 선수의 적정한 몸값 어느 정도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김원중 선수의 FA 몸값 태풍의 눈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. 원클럽맨이죠. 김원중 선수 롯데 소속으로 역대 최다 세이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20년 마무리로 전향한 이래 5년간 132개의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요. 2021년에는 35세이브를 거두면서 2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올 시즌은 사실 좀 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르락 내리락 기복도 있었는데요. 25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리그 4위였지만 결과적으로만 놓고 이 스탯만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블론 세이브가 6개나 있었고 사실 롯데자이언츠가 중요한 순위 결정 중일 때 김원중 선수가 무너졌었던 경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위원님께서는 올해 냉정하게 김원중 선수의 활약 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실까요? 중간이에요, 중간. 네, 중간 정도 했다고 봅니다. 중간이다. 네, 팀 성적이 좋은 팀에서 사실은 개인 기록도 좋죠. 좋기 마련이죠. 네, 그거는 이제 뭐 팀 성적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김원중 선수의 개인 기록도 뭐 따라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안정감 있는 올 시즌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김원중 선수가 사실은 특별하게 큰 부상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. 그렇죠, 내구성은 네. 굉장히 뭐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뭐 많지 않은 편입니다. 굉장히 젊은 선수 중에 또 한 명이고 롯데는 최소 제가 볼 때는 시작점은 4년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. 제 4년이다. 개인적으로. 그렇죠, 그리고 네. 총 금액은 김재윤 선수의 그 금액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? 4년에 58억이었나요? 네, 그러니까 한 50억에서 60억 정도. 그러니까 저는 60억까지는 최소 60억은 받을 수 있는 김원중 선수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러면 네. 이제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이제 FA 60억 설 요거 그래도 사실 김원중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혹은 이제 시장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받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거네요. 그럼요. 롯데는 지금 김원중 선수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. 네, 반드시 잡아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고 롯데 불펜이 지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그리고 구승민 선수가 지금 갈수록 약간씩의 이제 구위가 사실은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추세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최준용 선수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네.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. 하지만 최준용 선수가 이제 부상 이슈가 계속 있다 그렇죠, 보니까 맞아요. 지금 롯데가 특히 이제 중간에서 선발이야 뭐 유망주를 키우던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키우는 데까지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. 그렇죠. 삼성 결국에는 오승환 선수 대체자를 아직까지도 또 골머리를 네. 안고 있잖아요. 외부 영입을 통해서. 그래서 해결했고. 이후에는 이제 김재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다 할 확실한 뚜렷한 효과를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. 네네. 아니면은 외부에다가 눈을 돌려야 되는데 롯데는 최근 들어서 외부 영입으로 인해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냥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한현희, 노진혁, 유강남. 네, 얼마죠? 180억? 170억이었던 걸로. 170억인가요? 네. 속된 말로 폭망이죠, 폭망. 그렇죠. 네, 폭망인 거죠. 선수들이 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뭐 현실이 현실이 그런데 뭐 어떡해. 뭘 어떡합니까? 예. 그래서 이 외부 FA에 대한 영입은 사실은 조금 이제 쉽진 않을 것 같고. 일단 내부 단속부터. 네. 그렇습니다. 지금 뭐 유니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. KT야 김재훈이 없어도 박영현이 있었지만 우리는 에휴 이런 얘기. 왜냐 현실적인 대안이 또 없기 때문이겠습니다.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최준용 선수도 또 부상 이슈가 있고 구승민 선수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후원 들어왔죠. 망건님 5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리코 에이전시. 김원중 선수 또 에이전트가 또 이제 리코 에이전시인 것 같아요. 60억 이상 받겠다고 하는 거면 냉정하게 안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리코에게 170억 3인방도 사기당해서 영입했는데 완전 호구로 보는 듯하네요. 우리가 우승 전력도 아니고 어차피 투수 키워야 하는데 40억을 오버하면 영입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얘기를 하셨어요. 위원님은 이제 4년 내에 60억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팬 여러분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시세를 4년에 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좀 해두신 것 같아요. 근데 롯데 팬튜브나 이런 데 잠깐 보니까 많아봐야 뭐 20에서 30억 선으로 계약하자는 얘기가 제일 많더라. 근데 20, 30억은 사실은 이제 이 FA 시장이 많이 좀 옛날과 더 달라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쳐봐야 뭐 옵션 끼고 4에서 40억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. 뭐 이게 일단은 뭐 작년에 이제 시즌 마치고 나서 구승민과 김원중이 FA로 이제 풀리니까 연봉을 많이 올려줬어요, 두 선수를. 그거는 이제 내부 단속을 하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이제 연봉 계약이었었고 60억이 이제 온전히 다 보장 계약이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렇죠. 뭐 옵션도 구단도 또 있고. 안전 장치를 또
걸어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지금 FA로 어떻게 보면 뭐 재미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. 거의 없고 가성비로 따지자면 제가 이제 선수들한테 가성비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네. 저렴한 금액에 계약을 해서 잘한 선수 특히 이제 뭐 전준우 같은 선수의 사례가 또 있는 거죠. 그래서 롯데도 고민이 될 거예요. 어떠한 그 기준치를 어떤 선수와 기준점을 둬야 되는데 최근에 외부에서 이제 FA로 계약을 했던 마무리 투수들의 사례를 분명히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. 나이대도 감안을 할 거고 그 기간에 이제 기록들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의 계약 기간과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이건 이제 내부적으로 좀 얘기를 할 텐데. 아 그래요. 이제 방송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 리코 에이전시의 또 이혜령 대표가 AI가 또 이제 FA 선수 몸값 예측을 또 했나봐요. 요즘 재밌는 거 많이 한다. 네. 김원중의 FA에 대해 계약 기간 2에서 3년, 액수는 30억 원으로 예상하자 코웃음을 쳤다. AI가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. 얘기를 하셨는데 AI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. 이게 FA 시장이라는 거는 근데 저도 뭐 FA 뭐 KBO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저리그 그 FA들 계약 같은 것들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계약들 많이 나오잖아요. 뭐 당연하게도 메이저리그 프런트 합리적으로 뭐 판단하고 계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계약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시장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랬을 때 LA 다저스의 프리드먼 사장도 그런 얘기했잖아요. 합리적으로 FA 살려고 하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 한대요. 그러니까 미쳐야지만 미친 계약을 줘야지만 이 최대어라든지 이런 특급 선수들을 잡아올 수 있다라는 건데 뭐 물론 김원중 선수가 특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겠지만 한 팀만 미쳐도 미친 계약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FA 시장이라는 거죠. 결국에는 또 경쟁 붙으면 또 몸값도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. 거고. 경쟁이 붙으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그 구조는. 근데 그거 되게 멋진 얘기다. 합리적으로 계약하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안 된다. 3등 한다. 그죠? 네. 지금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 이 잔류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봤을 때 공략법이 그래도 나온 게 크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김원중 선수야 던지고 있는. 근데 뭐 한 3년 이상 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. 현장에서 패를 다 까놓은 거죠. 그렇죠. 이 선수의 장단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. 타자든 투수든 뭐 수비든 뭐든 다 알고 있잖아요. 네, 알고서 게임을 하는 거죠. 야구는. 네, 뭐 그거는 당연합니다. 뭐 중간에 이제 이제 본인의 입지가 만약에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기량이 좀 떨어진다든지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선택을 하는 게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종 추가. 근데 구종 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구종 추가를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장점들을 잃어버리는 케이스. 그렇죠. 그런 케이스 이런 많죠. 불안감도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과연 김원중 선수가 롯데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이제 타 팀에서도 마무리가 굉장히 부족한 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지금 마무리 걱정 없는 팀은 두 팀밖에 없어요. 두산하고 KT밖에 없어요. 박영현하고 김태견하고 기아도 있겠구나. 그쵸, 정혜영 선수. 정혜영 선수. 이 세 팀 말고는 뭐 확실한 마무리가 없으니까 지금. 네. 뭐 삼성도 뭐 김지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또 사실은 뭐 추가 영입은 어렵죠 이제는. 네, 추가 영입은 영입도 이제 불펜에다 돈을 더 쓰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하여튼 이렇게 쭉 봤을 때는 그러면은 김원중이 여기 가면 여기 롯데 안 나오면 뭐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타 팀에서 과연 이제 영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보상 선수라든지 여기에다가 또 이제 뭐 돈도 금액도 또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. 모르죠 진짜. 내가 생각할 때는 김원중은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매력이 있기는 한데 근데 올 시즌 보여준 게 또 이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또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. 고에스트님 5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돈 많이 받고 싶다면 옵션 계약도 흔쾌히 받아야죠. 4년에 60억 하더라도 35억 기본에 옵션 또 25억 정도. 근데 선수들이 또 옵션 이렇게 많이 끼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. 당연히 싫어하죠. 당연히 안정적으로 돈을 받고 싶어 하죠. 당연히 이제 그게 에이전트의 역할이 되겠죠. 네. 그래서 선수들도 에이전트를 선임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제 본인은 더 받지 않고 대리인한테 이제 일임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김원중 선수의 소속사에 있는 그 에이전트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은 금액의 계약들을 만들어냈으니까 근데 구단 입장에서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. 많은 돈을 주고 선수를 계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그 정도의 가치를
계속 못 내고 있으니 네. 특히 이제 롯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김원중 선수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저는 뭐 오프 시즌 때 네. 좀 주목이 갑니다. 진짜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마무리인데 페스티벌로 찍어 누리는 게 아닌 포크로 속길 바라는 피칭 내용이 앞으로도 또 기대가 잘 안 된다.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의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이렇게 10개 구단 마무리 투수들 중에서 좀 믿을 만한 선수들 쭉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두산 김태경, 크트 박영현, 쓱 조병현, 한화 주현상, 기아 정혜영, 삼성 김재훈, LG 유영찬, 키움 조상우 이 정도는 그래도 확실한 마무리를 근데 저는 이게 불펜이라는 게 올 시즌 한 해 정말 잘한 선수들이라도 이게 매년 다르더라고요. 이게 몇 년 전에 에이스, 불펜 에이스였던 선수가 또 이제 몇 년 뒤에 되면은 또 이제 1군 무대에서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1년이 다를 때 김원중 선수처럼 어쨌든 몇 년 이상을 마무리 투수로서 계속 쭉 뛰었었던 선수도 굉장히 또 드물다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올 시즌에 김원중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노출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마무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필승조가 한 명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단순히 뭐 마무리 투수를 영입했습니다라기보다는 또 이제 한 이닝을 더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가 생기는 거라서 아무리 지금 마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펜 강화 목적을 위해서 접근하는 팀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럼요. 생각. 네, 충분히 가능하죠.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마무리가 좀 불안하고 또 불펜에 대한 그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김원중 선수한테 당연히 이제 뭐 오퍼를 던질 수 있는 팀들이 나올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뭐 김원중 선수가 지금 그 A급으로 A 등급으로 분류가 되죠. 그쵸.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이지 사실은. 맞아. 그게 보상 선수도 내줘야 되고 그쵸. 보상금도 또 내줘야 되고. 문지연님은 리코 끼면 그냥 묻지도 말고 참여하지 말자. 또 호구 잡히지 말고 깔끔하게 보내고 보상 선수나 노립시다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코 에이전시가 지금 KBO 리그 이 에이전시 중에서 또 가장 크고 또 규모도 많고 선수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안 거치면은 또 이제 특급 선수들도 많이 영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 또 많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.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원중 선수의 몸값 4년에 60억이라는 또 썰이 나오고 있죠. 이에 대해서 롯데 팬 여러분들의 반응 뭐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작가님이 좀 긁어 오신 것 같아요. 60억 부르면 다른 선수 김강률이나 장현식을 접근해봐야 된다. 35억 보장에 옵션 15억 정도 할 것 같다. 그러니까 옵션을 좀 많이 끼워라는 얘기. 그리고 또 박수 치고 보내자. 뭐 아니면 김원중 60억에 잡으라고 하지 말고 데려가세요.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고 4년 60억에 데려갈 팀 나오면 그 팀 방향으로 전화번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만한 마무리 없다. 혹은 이제 턱도 없다. 문제는 60억 원이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데 있다. 뭐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또 댓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소신 발언 4년에 60억 계약 저 할 것 같아요. 이게 FA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랬어요.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. 몇 년 전에 뭐 누구 걔가 무슨 얼마야, 걔가 무슨 뭐 몇십억이야. 근데 받고 가역한 선수들이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준척급이 아니라 이렇게 A급으로 이 분류가 되는 선수들은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항상 이상으로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수 적정한 금액은 40억 정도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기본 한 10억, 20억씩은 얹어가지고 계약을 하는 게 요번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왔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이 4년에 40억이 적정 금액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60억 되겠는데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. 93년생이네. 93년생이에요. 나이가 젊어요. 네. 굉장히 젊은 편이죠. 그러면 진짜로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진짜 FA는 나이가 20대냐 30대냐 20대 중반이냐 20대 후반이냐 뭐 30대 초반이냐 정말 많이 따지거든요. 그럴 수밖에 없죠. 당연히. 가장 젊을 때가 최전성기 구간 그 기간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제가 볼 때 김원중 선수 한 그 정도는 저는 받을 것 같아요. 그러게. 네, 그 정도 계약은 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고에스트리 5,000원 고맙습니다. 하긴 뭐 노진혁도 50억 중 구단인데 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두고 보십시오, 여러분. 오늘의 이 발언을 기억했다가 몇 달 뒤에 우리 한번 봅시다. 60억 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. 잠깐 그냥 하는 얘기로. 원태인 선수는 그럼 얼마를 줘야 돼? 마무리랑 선발이랑 다르긴 한데 원태인 선수 100억 넘을 것 같은데. 원태인은 몇 년을 계약을 해야 될까요? 왜 그러냐면 내가 어제 이제 원태인 선수 피칭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에 저만큼
우리 리그에서 국내 선발이 저렇게 던질 수 있는 선발이 지금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렇게 커맨드가 좋은 수비도 갖고 있고 경험도 많고 이런 선수 과연 몇 년에 얼마를 해줘야 돼? 2000년생이에요 지금. 그러게. 몬테인 선수. 그 생각을 막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밤에 보면은 대본이 우리 저녁 때 오잖아요. 이제 네. 오잖아요. 그거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.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막 보면서 마무리랑 선발이야 당연히 뭐 다른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가면 또 이 얘기하면은 도상현한테 욕 먹겠지만 또 없는 얘기 했다고 대본에. 근데 생각이 딱 나더라고. 어제 피칭하는 거 보고. 그러게. 뭐 일본이나 메이저리그 도전하지 않을까 싶다. 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뭐 본인이 또 이제 꿈을 얘기한 만큼 또 이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망고님 2,000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원중 타팀에서 영입하면 A등급이라 보상금 10억에 20인 후의 선수나 보상 또 15억 줘야 됩니다.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또 이제 롯데가 만약에 잡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. 어쨌든 여러분들의 의견 또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제도 자신있게 소신 발언 저도 이제 베팅한 만큼 몇 달 뒤에 FA 김원중 선수 결과 나오면 그때 또 여러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소리 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저를 질타하실지 한번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우리 그때도 계속 뭐 방송 진행되니까 하니까 그때는 이제 비시즌에도 저희가 또 주에 한 번씩 또 방송을 하니까 오늘 기억하셨다가 그때 또 한번 다시 와주세요. 고맙습니다. 드렉스님 또 10,000원 후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수의 가치가 60억이 아니지만 그동안 수고한 값으로 줘도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요즘에 뭐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잖아요. 뭐 미래 가치를 뭐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KBO 리그에서는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도 계약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런 것 같아요, 진짜로. 네, 니니님 반꿀 기대합니다. 저 반꿀은 뭐예요? 그 FA 계약이 내가 60억 된다 했으니까 60억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두고 봅시다. 네.